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의 공통적인 화두, 이 정치적인 화제거리는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 지금 추미애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이 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재인 측에서 지금 당시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그것이 아니다. 추미애 스스로 물러난 것이고 추미애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문재인이 뭐 그렇게 해임할 그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가 다시 반박을 하고 자신이 사퇴서를 쓴 일은 없다. 해임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어젯밤에 또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는 이낙연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였는데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추미애가 방해가 된다. 이 추미애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 추미애를 사퇴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이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낙연이 함께 자신을 쫓아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추미애의 이런 도발, 민주당의 내부 폭탄입니다.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야당에서는 모두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이상민이라든지 조홍천 등만이 지금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또 도발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장관 사이 이런 임명권을 둘러싼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유쾌한 이젠 결별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갈라설 수도 있다. 뭐 유쾌할지 불쾌할지는 모르지만 결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낙연 쪽에서는 고작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장관에 임명해준 문재인을 물먹이고 이낙연에게 사실에 맞지 않는 공격을 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재명 쪽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추미애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일단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뒷 배경이 뭘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일단 제가 이미 송은재TV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려다가 쫓겨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잘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는 방법이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계속 판판이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찍어내기 하는 과정에서 추미애가 보인 행태가 거의 폐악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옳으냐 추미애가 옳으냐를 떠나서 추미애가 하는 언행으로 봐서 도저히 역겹다라고 할 정도로 추하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추미애를 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았서부터 여권에서는 당시의 여권이죠. 문재인, 이낙연 쪽에서는 이 추미애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를 쓰기는 쉽지만 추미애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추미애는 민주당의 당대표도 지냈고 추미애는 장관까지 지냈죠. 그런데 이 추미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소위 김경수의 드루킹 그 부분도 추미애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걸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또 민주당으로 봐서는 노무현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선 게 추미애입니다. 왜 추미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신도 뭐 가장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추미애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독불 장군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이렇게 은행도 폐악질에 가까운 이런 은행을 보이는 데다가 정치적인 이 행동, 노선도 굉장히 독불 장군에 가깝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이렇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나 보려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큰 뭐 공신이다라고 하면 조국과 추미애를 꼽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문재인과 이낙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의 이 민주당에 대해서 문재인과 이낙연이 상당히 반발하고 압박하고 있다. 대치 국면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사이, 이런 분위기에서 추미애가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추미애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광진을입니다. 광진구가 추미애의 원래 자신의 지역구입니다. 5선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고민정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은 문재인이 아니라면 공천도 못 받을 그런 수준이죠. 고민정이 지금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을 보면 정치적 수준이 문재인이 아니라면 공천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문재인의 아바타다 이렇게 본다면, 추미애가 광진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고민정과 겨뤄야 하고, 고민정은 뭐 추미애와 한번 붙어보겠다 이러는데, 고민정과 겨루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때려야 한다. 그래서 추미애가 문재인도 때리고 있고 이낙연도 때리고 있는데, 추미애가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 이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에게 줄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제가 이재명을 비호하고 이재명 편들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미애와 이재명은 이재명의 대선 후보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정치적인 진로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두고 문재인과 이낙연이 협공을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에게 뭐 현실적으로는 공천권을 상당 부분 내려놔라. 아니면 이재명에게 이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이재명에게 공천 작업에 이어서 비대위까지를 계산한, 이재명 혼자로는 총선을 이끌 수 없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재명과 추미애의 관계, 추미애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장관이 자신을 임명해 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지금 그 다음 이낙연까지를 공격했다. 이건 일단 이재명에게 줄을 서겠다라는 것인데, 이재명도 추미애를 모르지 않습니다. 추미애는 독불장군입니다. 이 제어가 안 됩니다. 한번 추미애가 이렇게 설치기 시작하면 언제나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추미애는 일단은 계산이 이재명을 도와주겠다, 이재명에게 줄 서겠다, 광진을 겨냥을 해서, 서울 광진을 겨냥해서 고민정을 쳐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을 칠 필요가 있다. 지금 검찰개혁을 두고 자신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이낙연이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핑계를 대서 자신을 쫓아내면서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진 것이다. 강수를 두었다. 문재인과 이낙연을 동시에 치는 이런 강수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앞으로 추미애가 이 프레임, 이걸 계속 가져가느냐, 이 주장을, 여기에 민주당이 쪼개지느냐, 이재명이 사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죽느냐, 이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점도 묘합니다. 내일 이제 이낙연이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을 만납니다. 이런 시점에 추미애가 이런 내부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추미애가 이런 내부 폭탄을 던지면서 이재명과 어느 정도는 교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고 추미애가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재명도 추미애를 믿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의 이 독불장군식 행동은 누구도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추미애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공격한 데 이어서 이낙연까지 공격을 했다. 이걸 추미애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이재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내일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더 압박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이 추미애라는 카드로 뭔가 좀 반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는 좋지만, 추미애가 너무 나서서 결정적으로 당이 쪼개질 정도로 계속 공격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은 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명, 그 다음 반명, 비명, 반명 모두 다 민주당에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민주당을 놓고 완전히 내분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 다 정치적 생명이 걸린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가 어제도 나와서 이제 이낙연까지 공격을 했는데, 사실 여부, 팩트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미애가 하는 말이 거의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추미애가 반발하는데도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
도저히 추미애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낙연도 추미애가 물러나야 된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모두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쫓아낸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추미애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재인, 이낙연을 공격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이재명도 무너질 수 있다. 민주당이 쪼개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낙연에 대해서 슬쩍 문제 제기를 하는 선에서 추미애가 그쳤다면 이게 이재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그렇게 교감을 통한 끝에 이재명이 추미애라고 하는 이 카드를 가지고 문재인과 이낙연에 대해서 반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계속 이렇게 문재인, 이낙연을 공격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는 독불 장군인데다가 자신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이 광진구입니다. 광진구에서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재명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다. 지금 모두 이 추미애의 내부 폭탄을 놓고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모두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가장 그래도 즐거운 쪽은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민주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합리적인,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민주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당 이렇게 나뉘어야 하는데 추미애라고 하는 이 추미애의 내부 폭탄, 이 사태로 민주당이 분열이 본격화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내일 아마 이낙연이 문재인을 만났어도 아마 이 부분이 본격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지금 공천에서 어떻게 야합을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때문에 불거진 이 소위 판도라의 상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거론해서는 안 되는, 거론할 수도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가 폭로하고 나섰다.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 더 이재명이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추미애의 내부 폭탄, 이 폭로, 이 부분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